안녕하세요, 해공호주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식시장이 뭐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 네카오도 역시나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자, 카카오는요 오늘 장중 한때 3.5%가량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37,000원 0.4% 정도 수준으로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장중 오늘 2.48%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2%채 정도 조금 되지 않는 수준, 그러니까 1.7% 정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두 종목은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그나마라도 낫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앞서 어제 영상에서도 그랬고요. 최근 들어서 영상을 제가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 카카오 네이버가 증시 바닥을 먼저 좀 상회하면서 그런 힌트들을 줬던 경우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우리 카카오 네이버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바닥을 잡고 이렇게 양봉 흐름 나오는 것이 어쩌면 우리 국내 증시에 바닥을 좀 만들고 다시 한번 추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러면 우리 네카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오늘 밤 미국 증시부터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을 돌입하게 됩니다. 한국도 구정 명절 연휴가 1월 마지막 주간에 몰려 있고 또 27일 휴장인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실적 발표가 한국도 역시나 1말 2초 이 시기가 아니라 좀 더 앞당겨진 1월 21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도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일정을 했는데요. 2월 13일입니다. 2월 13일 날 예정돼 있고요. 네이버는 아직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적이 어떤 정도로 어느 정도로 나올지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실제 예상하는 수준의 실적이 나왔을 때 우리 주가의 반응 어떻게 나올지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또 미래에 또 이들이 밝히는 또 비전은 어떤 게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좀 보면요. 오늘 뭐 주요 정치적인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오늘 오전 개장하면서 반등이 일시적으로 좀 나왔다가 아래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내려가면서 오늘 외국계 창구 선물 매도세가 이렇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큰 틀에서는 현물에서는 매매 거래량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식에서 매매할 수 있는 우리 현물 거래는 다소 좀 적고요. 우리 프로그램 매매에서 뭐 매도 공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선물에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매도세가 약 한 5,5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아주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큰 거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가 야간 선물 시장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하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늘 갭이 떠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오늘 일부 좀 반납하는 정도로 국내 증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주식 시장 한번 보면요. 바로 이겁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실제로 어제 야간 시장 빠진 것, 그 다음에 미국 증시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실제로 코스피 지수가 오늘 갭이 꽤 크게 떠서 출발했고 시작하자마자 강하게 치고 나가려고 했었던 부분들을 오늘 반납했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전일 종가 수준으로 그냥 보합 수준에 내려와 있어요. 코스피는 그러니까 지금 보합 수준, 코스닥은 지금 0.89%가량 다소 약세가 좀 강하게 내려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네카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코스피에 편입되어 있는 코스피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우리 국내 증시는 코스피 기준으로 뭐 크게 지금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일시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불확실성들이 지금 해소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요 향후에 국내 증시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헌재 판단 정도만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들 이슈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 뭐 일시적으로 반응을 하는지는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 투자자분들 관점을요, 실적 시즌에 포커싱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윤석열 이거 잡힌 거, 체포된 거 뭐 요거에 포커싱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실적 시즌에 포커싱 하셔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미국 증시도 실적에 따라서 등락폭을 많이 보일 거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역시나 이제는 실적에 따라서 주가 지수가 좀 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요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카카오부터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 일단은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것은요, 4분기 매출 1조 9,20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120억 정도, 네, 요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매출과 영업이익 구조로 봤을 때 매출은 그냥 보합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 거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 한 30% 정도 YOY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정도 축소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이 기대치보다 하향될 것이다, 낮아질 것이다 라고 지금 시장에선 전망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러면 하락에 대한 요인들을 놓고 봤을 때 톡비즈와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메시지, 광고, 두 자릿수 성장은 이어가겠지만 디스플레이 광고 부분에서, 그러니까 DA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매출 감소와 선물하기 기능이 있죠. 그래, 우리 카카오톡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선물하기에서 성장 둔화가 좀 나타나면서 우리 그 톡비즈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정체된다, 성장성이 좀 둔화됐다, 여기에서 하락 요인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 그쵸? 웹툰, 그 다음에 미디어, 이 관련된 부분에서 역시나 역성장, 매출 부분이 역성장되면서 실적 부분에서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 명분 이유가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미래를 내다봤을 때 좀 기대해야 되는 것은 우리 상반기에, 우리 특히 1분기에 기대가 되고 있는 AI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도입된다라는 거죠. 카나나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들인데, 실제 이 부분들이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그러니까 2월 13일이 되겠죠.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좀 더 구체적인 발표 시기들이 나올지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4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은 이미 다 알려져 있고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이미 증권가에서도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AI, 우리 카나나에 대한 부분들, 도입 시기, 요 부분들이 이제 우리 컨퍼런스 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요 부분들 우리가 좀 기대하면 좋겠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AI 챗봇,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 기능을 좀 더 활성화해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좀 더 추천해주고 실행 기능을 통해서 커머스와 뭐 택시, 웹툰, 뭐 그 다음에 핀테크 관련된 금융 관련된 부분들도 역시나 좀 더 경쟁력을 좀 높여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전략들이 과거의 카카오톡처럼 새로운 시장에서 혁신을 좀 이끌어낼지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자, 네이버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치가 그래도 좀 높다라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4분기 매출은 2조 8,278억 규모, 약 플러스 11.5% 성장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371억 규모이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32%가량 성장할 것으로 시장은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이 뚜렷하게 확인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은 요걸 좀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 대비해서
네이버가 아무래도 주가 탄력이 조금 더 나은 것이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큰 요인으로 보면 광고 성수기 효과, 그다음에 AI 기반 광고 솔루션 덕분에 광고 매출 성장이 좀 뚜렷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있죠. 요걸 이제 출시하면서 커머스 매출 증가가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 그다음에 웹툰 관련된 매출 마케팅 강화를 통해서 두 자릿수 성장을 이뤄냈다라는 부분들이 네이버의 뚜렷한 성장 요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미래의 비전으로 놓고 보면 역시나 우리 네이버도 AI를 빼놓을 수 없죠. AI 광고 플랫폼, 그 다음에 멤버십 강화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네이버도 역시나 AI 관련돼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매출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AD 부스터라고 해가지고요, 2025년도 출시 예정인데 광고 입찰, 타겟팅, 키워드 설정 등을 AI로 최적화해서 효율성을 좀 높여보겠다라는 전망들도 나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AI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시너지 효과를 좀 내겠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멤버십과 연동을 통해서 네이버 멤버십 가입자를 좀 크게 늘리는 효과도 좀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적 효과에 좀 견인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좀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이버로 놓고 봤을 때 특히 구글과의 또 이 검색 점유율 시장 측면에서도 조금 더 격차를 벌렸다라는 소식들도 좀 있는데요. 네이버 검색 시장, 우리 국내 시장입니다. 점유율 측면에서 64.6%, 그 다음에 구글 있죠. 구글 15.1%,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다음도 있고 등등등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 네이버가 점유율을 이렇게 뚜렷하게 강화하고 있다, 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네카오 입장에서 공통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진일보에서 얘기를 좀 해보면요, 두 기업은 모두 올해 2025년도 AI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은 뚜렷합니다. 요거 이제 빼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AI 빼면 안 된다. 그래서 네카오는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카카오톡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사용자 경험과 생활 전반에 좀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한다. 서비스 측면에서 좀 더 좀 질 좋은 퀄리티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자 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 광고 플랫폼과 멤버십 연동으로 매출과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각 우리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도적인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좀 차이점으로 보면요, 카카오는 사업 부분에서 성장 둔화와 영업이익률 감소가 앞으로 조금 더 개선해야 되는 과제로 좀 지목이 됐고요. 네이버는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 구조를 좀 더 효율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비전 자체가 약간은 좀 더 차이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되게 두 종목은요, 같은 업종에, 우리 국내 증시에 같은 업종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보통 동조화돼서 같이 움직이기 마련인데, 최근의 트렌드로 놓고 보면 네이버는 우리 기관과 또 외국인이 참고해서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가는 반면에 카카오는요, 수급이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다는 지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적 부분들 때문에 좀 반영되는 게 아니냐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1, 2월 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실적 불확실성은 다 해소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가가 이미 그동안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면 얼마나 더 나빠지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뭐 실적 언제까지 안 좋을 거냐. 이 계속 실적 악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자분들이 좀 걱정 우려가 있고 주가가 또 언제 올라갈 거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 우리 성장성이 다소 좀 둔화된 것뿐이지 큰 틀에서 보면 자 FN 가이드 기준입니다. 자 우리 카카오 기준인데 매출과 영업이익들이 어쨌든 꾸준하게 성장합니다. 꾸준하게 성장되는데 2021년도, 2022년도, 그 다음에 2023년도 딱 3개 연도를 봤을 때 2021년도를 정점으로 찍고 영업이익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뚜렷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이 뚜렷하게 떨어지는 것을 3개 연도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올해 2024년도는요. 연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영업이익이 5,200억 규모로 다시 정상 궤도 수준으로 올라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2024년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올해 2025년도 기준으로는 6천억 규모로 지금 전망이 하고 있으니까 성장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예, 다만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 부분들을 언제 어느 순간에 빨리 반영할 거냐인데 결국은 핵심은 인공지능 AI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콜 2월 13일 날 있을 실적 발표하는 그 시기에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 정신화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또 어떤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더 탄력 있게 올라가지 않느냐 요렇게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 특히 네이버 주주분들은 그나마라도 으쌰으쌰하고 또 힘내는 분위기라 괜찮은데 또 단기적으로 여기 지금 추세가 넘어가려고 하는 분위기잖아요. 네이버는 문제 없다.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19만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이거 지지력만 확보해주면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지지력 확보하고 넘어가잖아요. 지금 네이버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여기 지금 이 추세선 필요 있나요? 없습니다. 19만원도 지워도 돼요. 네, 지금은 여기 19만 여기 얼마인가요? 우리 연간 시가 2025년도 연간 시가 가격이 19만 9,500원. 그러니까 20만 원이라도 놓고 보더라도 괜찮은데 20만 원으로 그냥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20만 원 지금 무너지지 않으면 뭐 크게 문제점 찾기가 어렵다. 네, 네이버는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카카오 주주분들은 조금 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됩니다. 네, 이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들로 투자자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